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메릴랜드 상록회 자수전을 위해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도 직접 뵙고 만나서 강의를 하면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준비를 제가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근 회장님 그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회원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자가 격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가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서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우리 그 뿌리를 찾아서 하는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지 타운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매일 역사와 대화하며 뿌리를 찾는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저한테 책을 하나 주었는데 뿌리를 찾아서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우리 자서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나라의 뿌리, 대한민국 고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문의 뿌리, 우리 조상의 뿌리를 써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은, 뿌리가 약하면은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문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뿌리인 조상들과 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 세대가 튼튼하게 잘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켜야 후손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토픽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력.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기운으로 서로 제압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말로 생활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말 잘하는 거 뭐냐, 우리가 그 어휘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면은 참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문학적인 그런 어휘력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조사하면 좋습니다. 어, 시에 대해서도 늘 강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읽어서 그 좋은 것은 기억을 하고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적표,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그 다음 자서전에 심리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서전 쓰기 도움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워싱턴 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서전은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이다. 자서전은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이다. 후손들에게 교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수잔 도산 안창호 선생 장녀에 대해서, 자서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 시바다 도요의 시 하나 소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태영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어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좋은 글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고요. 그래서 읽어서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무언가 도움이 돼야지 그 괜히 시간만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서전에 심리 치유 효과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그 뭐냐, 지난번에 걔가 말했던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뭐 도저히 모르겠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참 한국말 하는 세대가, 사람들이 1세대가 미국에 와서 직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또 사회생활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손해보는 수가 많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행동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 1세대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산 것은 그동안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그 직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회의할 때 보면은 그 말이 무기죠. 뭐 매니저들이 직장에서 어, 뭐야 회의할 때 미팅할 때 늘 그냥 쩔쩔매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걸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요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은 그 정부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그 태영호 국회의원이 그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들을 했을 때 국무총리가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관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장관들도 나와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 자기네들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뭔가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고 말을 더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든가 말할 때 진실을 깔고 진실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공감하려면 우선 진실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백서나 자백서 같이 진솔하게 써야 됩니다. 거짓을 내려놓으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자신의 기록에 남겨두되 공개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서전 쓰는 게 심리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그 아픈 과거를 전부 다 써므로써,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봄으로써 그 심리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서전반에 그 전에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요. 자서전 쓰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아픈 과거를 도저히 건드리기가 싫어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전부 자세하게 쓰십시오. 자세하게 쓰시면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되고요.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공개하기 싫으면 혼자 잘 간직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힐링이 되기 때문이죠. 어, 저 제가 할 때에 자서전 클래스에 참여했던 분이 있었는데, 뭐 저는 힐링 클래스는 아니었는데도 자서전 클래스 처음에 참석할 때는 좀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좀 뭔가 새침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자서전을 하나 다 쓰고 나서 끝날 때 그 인상을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밝은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그 아팠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를 다 어루만지고 쓰고 글로 쓰고 또 읽어보고 다시 또 고치고 하는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에 항상 그런 아픈 부분을 쓰는 것을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공개하기 싫으면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도 좋고, 그것을 공개를 하면은 자손들이 혹은 독자들이 더욱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여자 관계 또 사업 관계로
나 한때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것을 보고 그 자서전이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면요. 살면서 외국어를 배우면은 꼭 중요하죠. 미국에 사는 사람은 더구나 영어를 해야 되고 스페니쉬도 하면 좋고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하면 더 좋죠. 그러나 한국에서 말하는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한글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로 한글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가 좋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한 것과 같이 어, 어, 자녀들의 배우자를 보려면은 그들의 가문, 그들의 어머니가 쓰는 모국어, 어머니가 쓰는 말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일시 동안 연애할 때 잘 보기 위해서 잘 하는 행동이나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화가 나면은 모국어가 나옵니다. 모국어를 봐야 됩니다. 아, 또 한 가지 글을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당하던 날 나는 처치에 있었다. 69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거기에 보면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탄핵소추 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에 전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접할 때쯤인데 과연 누구에게 뭘 전달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병원에 가면 나를 요즘도 그렇지만 앉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종이에 영어인지 한글인지 찍찍 가려서 쓰고 그랬는데 뭐 감기 때문에 가도 의사 선생님은 그런 걸 쓰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는 그때 목이 아프다 이렇게 말해도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휘갈겨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모르게 했는데 그렇게 쓰면은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또 뭐 사회적 방언이라는 게 있긴 있죠. 자기네들끼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쓰는 의의가 있고 계리사는 계리사들끼리 쓰는 의의가 따로 있겠죠. 음, 그렇지만은 탄핵 소추를 탄핵 소추 의결설 탄핵 소추 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접하면 누가 뭐를 접했는지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사고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어려운 정치나 경제 뉴스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같은 한국어라도 번역과 통역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란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할 이들에게 당도할 시간으로 미리 잠깐 가 산다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접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책은 시간과 공간을 너무 자유롭게 이동하고 유행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냐 지난번에 걔가 말했던 거 그거 있잖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혹시 살면서 우리는 이런 식의 문장을 대화를 하지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자가 말한 의휘력이 부족하면 생활하는 발생하는 현상에서 지시대명사의 남발은 너무나도 공감되는 나의 일상이다. 글을 쓸 때도 한참을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네이버 검색창에 비슷한 단어가 뭔지 한참을 뒤지고서야 적당한 단어를 골라내는 것이 나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단어를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직접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또 뭐 책을 뒤져 가지고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글이 더 중요합니다. 챌린저호에 탑승한 우주인 한 가족이 챌린저호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도된 사진 속의 가족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은 폭발 직전에 찍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이었고, 슬픔의 눈물이라는 말은 극적인 보도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찰린저가 떠나갈 때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그 폭파해가지고 죽었을 때 가족들이 슬퍼서 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하여튼 눈물은 눈물이지만은 전혀 다른 눈물을 보여주고 속이는 것입니다. 영상 매체 비중이 커지면서 영상 매체가 활자 매체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 매체는 시각과 청각에만 충족시키고 글하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글의 중요성은 어제 만난 진우는 성격이 고치시켰다. 어제 만난 진우는 성격이 고지식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나, 나의 슬픔이 투영된 유리구슬 따위의 표현은 절대로 영상 매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활자 매체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오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주라고 하는데,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것이 오감이죠. 이는 실제 체험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이 오감은 결국 이미지로 우리의 두뇌에 저장이 됩니다. 독서는 오감을 통하지 않고 바로 뇌에 직접 자극을 주어서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이런 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한 의휘력은 갓난아이나 고3이 아닌 우리 성인에게 더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얼굴은 성적표. 우리 인생의 얼굴은 성적표는 얼굴입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라고 말합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찡그리고 있는 얼굴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은, 얼굴에 나타난,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나타난 표정은 오래전부터 얼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름살 모양 얼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억지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살면은,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면은 늘 얼굴에 좋은 표정이 그려질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면 심리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알긴 아는데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에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이 가슴의 아픈 상처는 물밑으로,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놔줄 겁니까? 이제는 그것을 꺼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 뭐 그림을 그려서 치료하는 거, 노래를 불러서 치료하는 거, 또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거.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뭐 다들 자연스럽게 가서 별 일이 없어도 정신과 의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감기 들었을 때 마냥.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는 건 정신병에 걸려서 가는 걸 생각하고 꺼리죠.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를 만나는 대신에 자기가 글을 쓰면 됩니다. 글로 써가지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웠던 상대방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서전을 쓰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인가?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인가? 우선 유산 그러면 재물을 생각하는데요.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는가? 더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가? 사실 재물보담도 우리 정신적인 유산, 종교라든가 또 우리가 늘 후손들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유산과 정신적인 유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정신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스러운 일로 남아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자 여기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라고,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질문들 한두 개를 가지고 제목으로 정해서 써도 좋습니다. 또 자신의 특기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음을 깨달은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특기, 사람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뭐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다, 노래에 재주가 있다, 또 운동에 재주가 있다, 또 뭐 봉사에 재주가 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도와준 사람, 또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나는 이름, 초등학교 선생님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우리들 마음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해 내고 이름도 적고 그때 일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뭐 달랐던 느꼈던 점, 초등학교 때보다 또 달랐던 점, 또 친구들 이야기, 또 기억나는 사건, 좋아했던 선생님, 친구 이름,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글로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 롤 모델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였는가? 지금 우리가 자서전을 벌써 5번 하고 있는데 지금쯤 처음부터 썼다면은 지금쯤은 중학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까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도 다 워싱턴에 한 번씩 다녀가고 경제적인 거물급, 경제 거물급,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거물급 인사들이 워싱턴에 다녀오고 또 워싱턴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고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인재들을 다 만나볼 기회가 있고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도 물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다들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 역사 속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지면은 큰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손실이 큽니다. 한국이나 미국 역사에 큰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자서전을 남겨두길 바라고요. 한글과 영어로 남겨두길 바랍니다. 워싱턴은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중심지이죠. 그리고 책 한 권 제가 글을 쓰는데 도움될 거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필작법론, 수필작법론 윤재천 윤재천 씨가 쓴 건데 제가 여기 책꽂이 있는데 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쓸지. 그 자서전은 그리고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 되죠. 자서전,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치로 자서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가치로 자서전을 남기는 것이다. 자서전을 남겨두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한 평생을 전부 다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요. 더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더 잘 살 수 있고, 또한 계획을 세우면은 더욱더 자손들에게도 혹은 자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주관을 뚜렷이 해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내 갈 길을 확고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서전의 오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은 유명인들이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써야 합니다. 누구나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반추, 용서와 참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사람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나이가 든 사람 써야 되겠죠.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자서전을 언제 썼느냐 하면은 30대 초반에 썼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그렇게 일찍 자서전을 쓰니까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이 써야 된다는 것은 선입견일 뿐입니다. 책 한 권의 분량은 되어야 한다. 책 한 권의 분량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오해입니다. 책 한 권이, 물론 뭐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300페이지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책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두꺼운 거는 아니고, 책은 두껍지 않아도 다 책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만화책이나 그림을 많이 넣고 사진을 넣고 해가지고 실제로 글을 쓴 것은 뭐 여러 페이지 되지 않고, 글 숫자로 따져도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책으로서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있고 잘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책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읽히기 때문에 더 선호되기도 하니까 꼭 길게 300페이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쓴다, 과장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치장한다면 물론 뭐 이해를 위해 가지고 좋은 적당한 단어를 어휘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용 자체가 부풀려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글은 항상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감동, 읽고서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감동을 하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에서도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마크 트웨인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어렸을 때 대단한 말썽꾸러기였으며 동네에서 사고라는 사고는 다 사고를 치고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서전에 그런 것도 포함시키면 더욱더 읽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로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나 글을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죠. 구더기가 있어도 그래도 장은 담궈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내가 솔직하면은 상대방도 솔직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오해했던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혹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언제 말할 수는 없지만 책으로 글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쓴 글로 그 다음 대필을 하면 나중에 들통나지 않을까. 대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글을 잘 못 쓰니까 딴 사람을 시켰다, 뭐 그럴 때 들통나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누가 썼던 뭐 요즘 전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은 재미있어야 한다. 자서전은 재미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미있으면 물론 좋지만은 재미가 있어서 쓰는 거는 뭐 소설이나 뭐 이런 장르지, 이 자서전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이 독자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의 그 생각과 사건을 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잔안이라는 여자가 참 대단해요.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도산 안창호가 LA에 와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죠. 그럴 때 태어난 수잔안입니다. 그때에 참 고생이 많았죠. 도산 안창호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막노동하고 뭐 이래서 몇 푼 벌면은 전부 다 동포들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썼고, 또 모공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인생을 트럼프 아태문화유산의 달에 포고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포고문에서 수잔한 여사를 언급하고 아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다양성, 미국은 다양성이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미국 첫 이민 한국인 부부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첫 이민 한국인 부부의 딸, 그러니까 안창호의 딸이다. 그리고 이 수잔안이 미 해군의 첫 한인 여성 장교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한인이 더구나 여성이 군인에 들어가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백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처음에 상급자들이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래서 많이 하타임도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해서 큰 공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자기도 원하지 않았었는데 암호 해독 장교로, 암호 해독 부서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잘 못했는데 가서 그 특유의 열정,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연구하고 한 결과 일본 비행기가 미국 어떤 기지를 공격하려고 하는 비밀 전보를 그 통신문을 암호 해독을 해가지고 그 미국 그 비행기가 그것을 미리 알고 와서 쳐부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바다 토요의 시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시바다 토요의 시한편. 너에게 투인데, 너에게 자기 아들 얘기죠. 너에게 투. 시바다 토요. 쫓아다니며 사랑하던 이들 괴롭히기보다 잊어버리는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해.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거야.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뿐이란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뿐이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뭐 여자를 뭐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석은 시의 해석은 자유입니다. 읽는 사람 독자의 자유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는 싫다고 하는데 괴롭힌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여자는 잊어버려라. 그 여자가 너를 원하지 않는데 네가 따라다녀 봐야 헛수고고 네 마음만 다친다. 상처만 받을 테니까 일찍이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은 그거 다 철부지, 철없는 짓이다. 내가 괜히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네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란다. 그 사랑을 찾아서 차라리 잘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좋다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마 부모의 생각에 동조할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은 그렇게 될까 하고 의심을 하면서도 부모가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일 좋은 것 서울에서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이 말이죠. 그 서울생활 태영호의 서울생활 서울생활 이거에 대해서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재미있게 읽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소개할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것이 뭔고 하니까 수도를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는 거. 우리는 수도 틀어서 물 나와야지 뭐 안 나오면 어떡하냐. 가끔 뭐 안 나오는 수도 있긴 있지만은 항상 틀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그렇지가 않대요. 이북에서는 물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구나 이북에 또 평양에 그 아파트가 뭐 15층, 40층, 50층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은 뭐 아파트에 올라가는 것도 계단을 걸어가야 되고 40층, 50층 걸어간다는 건 이건 뭐 도저히 가능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기 들어올 때까지 밑에서 뭐 장기도 두고 뭐 커피도 마시는지 하여튼 뭐 어쨌든 어, 잡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다리다가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는 좀 쉽겠지만 올라갈 때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이 서울에서 이 평양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수도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탱크에다 받아놨대요. 받아놓고 그 수도꼭지 모양 탱크에다가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잠궜다 뺐다 하는데 또 물이 이게 아무 때나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직장에 출근하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물이 탱크에 가득 차면은 자동적으로 잠기게 하는 장치를 우리 여기서는 뭐 변기에 물이 차면은 잠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해외 다니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집에서 목욕탕 위에다가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다 수도꼭지를 해놓고 파이프를 해놓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거 설치하기 전에는 바가지로 물을 갖다 퍼부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물만 틀면은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배워서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견문이 있어야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 편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참 큰일을 해놨죠.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아시겠지만은 버려졌죠.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버렸죠. 버렸는데 스티브 잡스는 어, 양부모를 만났는데 양부모가 어, 그 친부모, 생모가 양부모는 반드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을 못 나왔고 어, 그 대학을 보낼지 불평했어요. 그러는데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대학까지 꼭 보내겠다. 인류 대학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뭐 무슨 자동차 기술자였는데 이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 이때는 벌써 뭐 좀 병색이 짙어 보이죠. 아이패드 만들어 가지고 PC 다음에는 아이패드 시대다 이렇게 예견을 한 거예요.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 공개는 워즈하고 같이 했는데 이 스티브 워즈하고 같이 그때 창고에서 기업을 일으켜서 소기업인데 대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자라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두 명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월스 두 명의 스티브가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에 보면은 차례가 어떤 책이고 보면은 차례만 읽어보면은 무슨 책이다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 버려지고 선택받다. 그 다음에 뜻밖의 커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스, 그 다음에 자퇴, 환각과 성찰, 그 다음에 아타리와 인도. 여러분들 아타리 생각나요? 아타리 게임 애들 그거 사달라고 야단들이 했죠. 그리고 게임 설계 기술도 하고 인도에 가서 참선도 하고 애플 1, 애플 2, 그 다음에 크리스앤과 리사는 그 사람 딸 이름이 그리고 제럭스와 리사, 그 다음에 기업 공개, 맥, 맥 컴퓨터 탄생,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맥 만들기, 뭐 여기 쭉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그 손녀들, 손자 사진이에요. 난 이 사진 참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서전에 포함을 시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 좀 모아 두셔서 올려놓으면은 얘들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사진 보고 좋아합니다. 한 가지 또 소개할 것은 그 익스터널 스토리지 500GB짜리 하나 마련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00불 정도 하나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넣어놓으면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가 안 돼도 이것만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컴퓨터 몽땅 다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컴퓨터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글 쓰면은 백업하는 거 꼭 이런 뭐 큰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조그만한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덤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 지금 뭐 여기 한 백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뭐 컴퓨터에 있는 거 다 여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든지 꼭 그 컴퓨터 인포메이션 파일을 이렇게
컴퓨터 안에만 놔두지 말고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꼭 바깥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을 습관화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뭐 자기의 유서라든가 유산이라든가 또 기타 뭐가 중요할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 전화번호, 이름, 주소, 친구들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안 된다,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포메이션이 없어졌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에 다 해놓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뭐 사진이라든가 또 어떤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제 그걸 다 뭐 파일로 할 수 없으면은 스캔을 해가지고 넣어놓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백업하는 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